저는 오피움 스튜디오 대표 백성환이고요. 타투이스트 네임은 백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는 타투도 하고 타투에 관련된 다른 일들도 좀 많이 하는데 영화나 일러스트, 화보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비자층은 타투이스트마다 틀리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중반부터 30대인데 전체적으로는 타투시는 대부분 20대 초반이 좀 많아요. 고객분들 중에서 가장 높았던 연령층이? 연령층은 한 60대 초반? 이 정도까지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좋아하는 장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랑을 해주셔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셔서 하나씩 받고 가시는 것 같아요. 하는 타투 종류와 크기, 위치 궁금한데요. 예전에는 이제 남성 타투 하면은 뭐 늑대, 호랑이, 뭐 강한 타투들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라인 타투나 좀 가볍게 가는 스타일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그냥 그건 취향 차이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딱히 어떤 타투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확하진 않고 타투가 너무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좀 작은 타투부터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타투가 하나 생기면은 사실 보는 눈이 조금 더 바뀌거든요. 없을 때는 몰랐던 이제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타투나 미니 타투를 처음에는 추천을 해요. 타투 부위별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두피 쪽은 엄청 아프고요. 목 앞쪽도 굉장히 아픈 편인데 고통이 꽤 심해요. 그리고 의외로 엉덩이가 엄청 아파요. 손바닥이나 발바닥 이런 데들 꽤 아픈 부위 중에 하나고 손가락 마디, 이런 마디 같은 데도 굉장히 아픈 편이에요. 근데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서 똑같이 아픈 부위도 주무시면서 받는 분들도 있고 안 아픈 부위도 받으시면서 엄청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건 좀 더 개인차가 큰 것 같아요. 그 통증을 참지 못하고 중단된 적도 있나요? 있어요. 중단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저도 16년 동안 한 번 봤어요. 요만큼 등판에서 요만큼 시작하고 못 받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나중에 알아서 타투 전용 마취크림을 해외에서 구입을 하셔서 바르고 오셨더라고요. 당당하게 하루 만에 받고 가셨어요. 마취크림을 안 바르고 하나요? 바르지 않아요. 원래 타투는 마취크림을 쓰지 않고요. 진짜 딱 의료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시대별로 유행하는 타투 트렌드가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는 트렌드들이 이제 작가 스타일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레즘이면 이레즘이, 뉴스쿨이면 뉴스쿨, 올드스쿨이면 올드스쿨 이런 식으로 해서 장르들이 정해져 있는 안에서만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타투이스트의 그림 스타일을 보고 타투를 받는 스타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컴플레인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컴플레인은 받아본 적이 있죠, 당연히. 네, 어떻게? 예전에 어떤 분이 제 스타일대로 이제 다리에다가 스케치를 뜨고 작업을 해드렸는데 본인은 여지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타투를 받으니까 나는 이런 타투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 기분이 안 좋다. 라고 컴플레인을 걸고 그러고 가셨는데 한 3개월 뒤에 연락 왔어요. 죄송하다고. 처음에는 그게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주변에서 반응들이 좋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죄송하다고까지 했는데 타투이스트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고 받으실 경우에는 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각자 스타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장르라고 저는 파인아트 쪽이나 팝아트 느낌을 좀 많이 섞기도 하고요. 사실 장르를 어느 하나로 국한하기가 좀 애매한 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낙서 느낌도 있고 리얼 쪽도 좋아하기도 하고 블랙스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를 조화롭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 가지고 제가 사실 만든 작업이거든요. 족보 없다라고 하면 족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장르긴 한데 제 작가의 스타일을 가장 잘 묻혀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장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까지는 경솔한 것 같아요. 타투의 어떤 대표적인 장르들이 딱 정해져 있나요? 뭐 당연히 역사가 오래된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레즈미, 뉴스쿨, 올드스쿨, 치카노, 크리미널 타투. 이레즈미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해외에서는 문양 같은 걸 많이 받았었는데 문양에서 처음으로 그림으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킨 게 이레즈미예요. 원래 이제 일본에서도 당연히 그 용도가
죄인들에게 낙인을 찍혔던 것들을 죄인들이 싫으니까 그거를 타투로 덮으면서 생겨났던 장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인식 자체는 좀 무섭고 그런 느낌들이 강하긴 한데 사실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인정받는 타투예요. 스쿨 종류 같은 경우는 뱃사람들에게 발전이 돼서 생겨난 장르거든요. 그 장르도 역사가 깊고 디자인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블랙 그레이 뭐 이런 장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나 좀 더 리얼한 느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는 장르 중에 하나죠. 뭐 지금의 어떤 장르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새로운 장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고 가세요.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좀 라인 타투들이 많이 유행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타투처럼 무게감이 있거나 아니면 크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여성분들이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최근에는 칼라 타투들을 많이 받기 시작했거든요.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예쁜 타투들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타투가 불법인 이유를 들면서 이제 타투 시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데 혹시 저는 경험하진 않은데 사례들을 듣긴 많이 들었어요. 이레즈미 쪽이나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한테는 종종 생기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작품이 좋아서 오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질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이 타투를 받으러 오는 경우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 그런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직 타투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뭐 타투 전용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실은 돈을 안 내고 도망가면 대책이 없죠. 그래서 저희는 미리 받아요. 네, 선불을 받고 작업을 하면 사실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해프닝이죠. 네. 인기 있는 분들은 얼마를 버는지. 이게 이제 좀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타투이스트들이 버는 게 너무 달라요.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빵원을 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몇십만 원씩 아니면 몇백만 원씩 생기겠죠. 그런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1,000, 2,000 이 정도는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로 광고 촬영이나 영화나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많이 버시겠죠. 기억에 남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하나를 또 뽑아야 된다고 하면은 제 장르 자체가 사실은 아직은 비주류 장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 스타일을 올려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 타투를 받으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 비주류 제 스타일. 그분이 하나를 받으시고 마음에 들어서 거의 전신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타투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이거 실제로 몸에 들어갔을 때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작업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은인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던 분이라서 제 기억에 남는 분은 손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타투 시술했던 기억나세요? 나죠. 엄청나죠.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자기 몸을 이제 빌려줬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작업을 했는데 지금 같으면 한 3시간 정도 할 작업을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요만한 작업을 하나 하는데 한 8시간, 10시간 걸렸는데 그때는 이제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 그런지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살짝 부끄럽죠. 네. 만족하시나요? 미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희는 서로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억. 그 시기에 우리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친구도 굉장히 만족한다고 하고 항상 고맙다고 하고, 저도 저의 타투를 처음으로 받아준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고마워하기도 하고. 예수님이었어요. 대표님 등에 있는 거는요? 제 등에 있는 건 인디언이에요. 인디언? 인디언이고 그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미지 이렇게 찾다가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작품을 그냥 몸에다 새겼던 것 같아요. 첫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그림이 기본적으로 돼야지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머신을 못 잡는 친구들도 있고요. 빠른 친구들은 2, 3개월 안에 잡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는지, 자기가 스타일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빠르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최소 3개월부터 늦게는 1년에서 뭐 한 1년 반 정도 걸리기도 해요.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장점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외부적으로 타투이스트들이 봤을 때 되게 자유롭고 잘 되는 친구들만 보기 때문에 수익도 잘 나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타투이스트들은 되게 가난해요. 본인이 작품들을 누군가가 보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유명하지 않은 친구의 작품을 누가 볼 수 있겠어요. 기회조차가 없는 경우들이 엄청 많고 그걸 준비하려면 사실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있어야 되고요. 옆에서 터치할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그게 되게 자유로움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친구라면 오랜 시간을 할 수 없는 장르라고 생각해요. 타투가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군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타투가 좋다고 무작정 달려드는 거는 저는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연습은 이제 네. 어떻게 하는지. 연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대부분은 이제 고무판이나 그 다음에 과일이나 아니면 자기 몸에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처럼 친구가 흔쾌히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면은 친구한테 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커버업을 많이 받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3년 전이나 2년 전에 친구가 해줬던 거 커버업하러 왔다 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실수한 적 있으세요? 제가 하기보다는 손님이 한 경우는 있죠. 철자가 틀렸다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여드려요. 확인을 먼저 해드리고 붙이고 확인을 한 번 더 해드려요. 실제로 영지 틀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잘못된 시술을 하면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이제 끔찍한 경험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작업을 하면서 내가 선을 잘못 긋거나 하는 경우는 너 엿먹어라! 이러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죠. 진짜 맘먹고 내가 그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경력이 된 친구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고객 중에서 제일 하기 어려웠던 힘들었던 고객. 네, 이건 있죠. 네. 머릿속에 있는데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내가 이런 느낌으로 새기고 싶어 라는 게 있는데 애매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느낌이 좋긴 한데 작가님 스타일대로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뭐 먹고 싶어 뭐 아무거나. 맞아요. 느낌이네요. 거의 그 느낌이에요. 그거는 저도 힘들고 하면서도 표정도 별로 이루고 받는 분이었어가지고 네. 너무 신경 쓰이고 저도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16년을 했으니까 내 말 좀. 이건 타투이스트 입장으로는 만약에 보여도 된다고 하면 네. 하박 쪽에 이쪽 앞면 아, 네. 그게 작품이 잘 나와요. 여기가. 근데 이제 손님 입장에서 회사를 다녀야 되고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여성분들은 목 뒤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목 뒤 같은 경우는 머리를 내렸을 땐 보이진 않고 저처럼 이렇게 올렸을 때는 사실 좀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또 한 부위는 귀 쪽도 굉장히 예뻐요. 포인트 타투라고 하는데 자세히 봐야지만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느낌 있게 보이는 타투 중에 하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딜 받아도 뭐 사실 본인이 결정하시는 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수강을 하는 학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수강을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저는 좀 추천해드리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찾아서 그분에게 수강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좀 발품을 팔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시면서 신뢰를 쌓고 배우시러 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인 것 같고 문화생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냐면 샵에서도 한두 명밖에 뽑지도 않고 선택되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또 혜택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누구한테 타투 시술을 받는지가 궁금한데요. 좋아하는 아티스트한테도 받기도 하고요. 타투이스트는 이제 게스트웍이라는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거나 좀 유명한 샵을 갈 때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거기 샵에 있으면 내가 너 작업을 해줄게, 너도 날 작업을 해줘. 이제 그런 식으로 타투 받는 경우도 있고 스튜디오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도 트레이드 하기도 하고 그 교류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돈을 주고 가서 이제 받는 경우도 있죠. 타투 업소를 찾아야 유리할까요? 어느 정도는 자기가 보는 눈을 키우시고 받으러 가시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받을 수 있고 혹시나 그림에 대한 판단이 안 쓰거나 하면은 타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친구들에게 작품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신 다음에 타투를 받으시러 가시면 좋은 작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타투이스트가 타투하는 시기를 지나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영화나 가수 앨범 자켓, 광고 그 시장을 조금 더 넓혀서 이제 의류 쪽도 하고 아니면 기업이랑 콜라보 같은 것들도 많이 하면서 타투의 이미지도 좋게 좀 바꿔가는 것도 저희 목표기도 하고 끝인가요? 예, 감사합니다.